다시는 여기 얼씬도 하지 마라. 대문이 거칠게 닫혔습니다. 눈 내리는 겨울마당에 7살 여자아이가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작은 손에는 밥그릇 하나가 덜그럭거리고 있었고 뺨에는 눈물 자국이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아저씨, 저 혼자 무서워요. 하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하얀 눈발이 아이의 어깨 위로 소리 없이 쌓여만 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우물가에 모여 수군거렸습니다. 저것 봐라. 박덕배 저 인간 또 아이를 쫓아내는구먼. 이틀째야. 밤새 대문 앞에서 떨고 있던데 부모도 없는 불쌍한 것을 어찌 저리 매정할까? 칠성내 안악이 혀를 차며 말했습니다. 1년 전 딸 잃고 사람이 변했어. 돌덩이처럼 차가워졌다니까. 그래도 그렇지. 7살 먹은 것을 저렇게 쫓아내다니. 불쌍한 다니. 저러다 얼어 죽겠네. 하지만 그 누구도 몰랐습니다. 닫힌 문 뒤에서 박덕배가 벽에 기대어 가슴을 움켜쥐고 있다는 것을. 미안하다. 다나. 미안해. 그의 손에는 피 묻은 손수건이 꽉 쥐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당 구석 쌀동 밑바닥에는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과연 박덕배는 왜 아이를 쫓아냈을까요? 그리고 쌀독 속 비밀은 무엇일까요? 이 모든 이야기는 1년 전 그가 모든 것을 잃은 날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충청도 한 고을에 박덕배라는 사내가 살았습니다. 45의 나이에 작은 쌀가게를 운영하며 아내 순이와 7살 딸 보기와 함께 평범하게 살았습니다. 가난하지는 않았지만 부유하지도 않은 그저 그런 살림이었습니다. 하지만 덕배의 얼굴에는 늘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아버지, 오늘 장에 가면 엿 사주실 거지요? 그래, 우리 복덩이 엿 사줄게. 야호! 딸 보기는 덕배의 삶의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잔인했습니다. 1년 전 그날 밤 가게 근처에서 큰 불이 났습니다. 불이야, 불이야. 덕배가 깜짝 놀라 일어났을 때는 이미 불길이 집안까지 번진 뒤였습니다. 순이, 뭐가? 덕배는 미친 듯이 방으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무너지는 석가래가 문을 막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무서워요. 뭐가? 아버지가 곧 구해줄게. 덕배는 필사적으로 석가래를 밀어냈습니다. 손에서 피가 났지만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안으로 들어갔을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아내와 딸은 연기에 질식하여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순이야, 뭐가? 아버지가 미안하다. 덕배는 두 사람의 시신을 끌어안고 목 놓아 울었습니다. 그날 덕배도 불 속에 들어갔습니다. 가족을 구하려다 연기를 너무 많이 마셨습니다. 의원이 말했습니다. 폐가 많이 상했습니다. 올해를 넘기기 힘들 것 같습니다. 하지만 덕배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살아갈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그날 이후 박덕배라는 사람은 죽은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장사도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말수도 줄었습니다. 하루 종일 멍하니 앉아 있다가 밤이면 술을 마시고 쓰러져 잤습니다. 덕배 형씨, 그래도 살아야지. 됐네. 내가 알아서 할 테니 그냥 가게. 이웃들이 걱정하여 찾아와도 덕배는 냉정하게 돌려보냈습니다. 1년이 그렇게 흘러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겨울날이었습니다. 덕배가 가게 문을 닫으려는데 대문 앞에 작은 아이 하나가 쭈그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7, 8살쯤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였습니다. 누더기 옷에 맨발, 얼굴은 때가 잔뜩 묻어 있었습니다. 너 뭐하는 애냐? 어서 가거라. 아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덕배를 물끄러미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어서 안 가고 뭐해? 부모님 찾아가야지.
부모님, 안 계세요. 아이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뭐, 엊그제 돌림병으로 다 돌아가셨어요. 아이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덕배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고아, 자신도 딸을 잃었지만 이 아이는 부모를 잃었구나. 하지만 덕배는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나는 더 이상 아무도 돌볼 수 없어. 나도 곧 죽을 몸인데. 미안하지만 나도 형편이 어렵다. 관가에 가서 도움을 청해보거라. 어서 가. 덕배는 차갑게 말하고는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문 밖에서 아이가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기 때문입니다. 아니야, 신경 쓰지 말자. 내일도 아니고, 나도 얼마 못 산다고. 덕배는 이불을 뒤집어 썼습니다. 그때 또 기침이 터져 나왔습니다. 손수건에는 붉은 핏자국이 묻어났습니다. 시간이 없어. 이 아이에게 정을 주면 안 돼. 다음 날 아침, 문을 열자 아이가 그대로 대문 앞에 쪼그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밤새 비가 왔는지 온몸이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이런, 덕배는 당황했습니다. 야, 너 밤새 여기 있었어?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떨리는 몸, 창백한 얼굴. 덕배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에이, 참. 어서 들어와. 옷이나 말려야지. 정말요? 아이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하룻밤만이다. 내일은 꼭 다른 곳으로 가야 한다. 네, 감사합니다. 아이는 덕배를 따라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일단 마른 옷으로 갈아입어라. 덕배는 딸 보기의 옷을 꺼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아이는 옷을 받아들고 조심스럽게 갈아입었습니다. 배고프지? 뭐 먹을 거라도. 덕배는 부엌으로 가서 찬밥을 데웠습니다. 아이는 그 밥을 허겁지겁 먹었습니다. 며칠을 굶었는지 눈물을 흘리며 먹었습니다. 천천히 먹어. 체한다. 네. 흑. 감사합니다. 덕배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 한편이 아려왔습니다. 보기도 밥 먹을 때 저랬지. 그날 밤 아이는 덕배의 방 한구석에서 잠을 잤습니다. 덕배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내일 아침 일찍 내보내야지. 정을 주면 안 돼. 하지만 다음 날 아침, 아저씨, 제가 청소했어요. 일어나 보니 집안이 말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물도 길어왔어요. 마당에는 물동이가 가득 채워져 있었습니다. 이거 내가 다 한 거냐? 네, 제가 할 수 있는 건 이것밖에 없어서요. 아이는 해맑게 웃었습니다. 덕배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래, 수고했다. 그런데 오늘은 저 이제 가야 하죠? 알아요. 그동안 감사했어요, 아저씨. 아이는 씩씩하게 웃으며 보따리를 챙겼습니다. 하지만 문 앞까지 가더니 멈칫했습니다. 그리고 뒤돌아보며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저씨, 혹시 제 이름 물어보지 않으실 거예요? 이름? 네. 저는 단이에요. 한일 단자의 이를 이자. 단이라. 아버지가 지어주셨어요. 하나밖에 없는 소중한 딸이라고. 단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 순간 덕배의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소중한 딸. 우리 보기도 그랬지. 단아. 네. 오늘만 더 있어라. 내일 다른 곳을 알아봐 주마. 정말요? 그래. 그렇게 하루가 이틀이 되고, 이틀이 일주일이 되고, 일주일이 한 달이 되었습니다. 단이는 정말 부지런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마당을 쓸고, 물을 길어오고, 밥을 지었습니다. 가게 일도 도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우리 가게 쌀이 제일 좋아요.
손님들도 단이를 좋아했습니다. 덕배 씨, 딸 하나 새로 생겼네요? 아, 아니. 그게, 호호, 복 받으셨어요. 하지만 덕배는 여전히 단이에게 차갑게 대했습니다. 일부러 그랬습니다. 밥 먹을 때 소리 내지 마라. 버릇 없어 보인다. 쌀 아까우니 물 많이 붓고 죽을 쑤어라. 밤에 호롱불 켜지 마라. 기름값 아깝다. 방에서 시끄럽게 굴지 마라. 마을 사람들은 혀를 찼습니다. 저 인간 아이를 부려먹기만 하네. 돈밖에 모르는 구두쇠야. 불쌍한 단이. 밥값도 못하는 줄 아나. 단이도 서러웠습니다. 하지만 갈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참았습니다. 어느 날 밤 단이는 부엌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엄마, 나 여기 있기 싫어요. 아저씨가 날 싫어해요. 그때 방문이 열렸습니다. 뭐가 그리 서러워서 밤새 곡을 하느냐? 덕배였습니다. 아, 아저씨. 죄송해요. 단이가 황급히 눈물을 닦았습니다. 아저씨는 절 싫어하시잖아요. 싫으면 진작 쫓아냈지. 그럼 왜 그렇게 차갑게 대하세요? 덕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쌀독을 열어 죽을 퍼주었습니다. 배고프면 먹어라. 단 소리 내지 말고. 뒤돌아서는 덕배의 등이 이상하게 굽어 보였습니다. 그리고 방으로 들어가자마자 또 기침이 터져 나왔습니다. 손수건은 또다시 붉은 피로 물들었습니다. 시간이 없어. 서둘러야 해. 덕배는 그날 밤부터 쌀독 밑바닥에 무언가를 숨기기 시작했습니다. 단이 몰래 밤마다 조금씩. 2달이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박덕배, 내 집에 단이라는 아이가 있다며? 관가에서 사람이 왔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비쩍 마른 사내가 서 있었습니다. 단이의 삼촌이라는 자였습니다. 단이 삼촌이 찾는다. 당장 내놓아라. 안 됩니다. 단이는 제가 돌보고 있습니다. 혈육도 아닌 주제에 삼촌이 법적으로 후견인이다. 단이의 삼촌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내 조카를 데려가겠다. 내가 키워야지. 하지만 덕배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자가 단이 부모가 남긴 집과 밭을 노리고 있다는 것을. 안 됩니다. 단이는 안 보냅니다. 덕배는 단이를 뒤로 숨겼습니다. 감히 관가 명령을 거역해? 좋아. 3일 후 원님께 직접 고하겠다. 그때까지 단이를 잘 지키고 있어라. 삼촌이 돌아가자 덕배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아저씨. 단이가 달려갔지만 덕배는 손을 저었습니다. 괜찮다. 방에 들어가 있거라. 덕배는 그날 밤 기침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피가 멈추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없어. 3일 안에 단이를 보내야 해. 그날 밤 덕배는 밤새 무언가를 준비했습니다. 단이는 문틈으로 몰래 보았습니다. 덕배가 쌀독 밑바닥을 뜯어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무언가를 꺼내 보따리에 쌌습니다. 아저씨가 쌀을 몰래 빼돌리고 계셔. 단이는 실망했습니다. 역시 날 귀찮아 하시는구나. 쌀까지 숨기시다니. 저걸 팔아서 날 쫓아내려는 거야. 단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단아, 이리 와보거라. 덕배가 커다란 보따리를 내밀었습니다. 이걸 가지고 옆마을 고모네 집으로 가거라. 3일만 숨어 있어라. 아저씨가 날 버리시는 거예요? 단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쓸데없는 소리 말고 어서 가. 덕배의 목소리가 거칠었습니다. 단이는 눈물을 삼키며 보따리를 들었습니다. 역시 귀찮았던 거구나. 삼촌이 무서워서 날 버리시는 거야. 가요. 그동안 감사했어요. 단이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집을 나섰습니다. 덕배는 닫힌 문을 바라보며 벽에 기대섰습니다.
잘 가거라. 다나. 부디 건강하게. 그리고 다시 기침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핏덩어리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제 정말 시간이 없구나. 다니는 산길을 걸었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저씨, 정말 날 싫어하셨나 봐. 보따리가 이상하게 무거웠습니다. 쌀을 좀 넣어주셨나? 그래도 양심은 있으시네. 중간에 쉬면서 보따리를 풀었습니다. 그 순간 다니는 숨이 멎을 뻔했습니다. 보따리 안에는 쌀 한 가마니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엽전 꾸러미 100냥은 되어 보였습니다. 말린 고기와 생선, 두툼한 소못 한 벌, 새 신발 한 켤레, 은비녀 하나, 그리고 편지 한 장.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폈습니다. 다나, 이 아저씨가 너를 차갑게 대해서 많이 서러웠지? 매일 밤 내가 우는 소리를 들었어. 미안하다. 하지만 그래야 했다. 내가 나한테 정을 붙이면 안 됐어. 왜냐하면 아저씨도 곧 떠나야 하거든. 딸을 잃은 날 나도 불 속에 들어갔었다. 그때 연기를 너무 많이 마셨어. 의원이 말하길 올해를 못 넘긴다고 했지. 그래서 너를 받아들이면 안 됐어. 또 아이를 외롭게 만들 수 없었거든. 하지만 내가 밤새 문 앞에 있는 걸 보고 차마 그냥 둘 수가 없었어. 그래서 생각했지. 내가 죽기 전에 내가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야겠다고. 그래서 몰래 돈을 모았어. 쌀통 밑에 숨겨뒀지. 매일 밤 조금씩 모았어. 너한테 밥을 적게 준 건 미안하다. 그 쌀을 팔아서 돈을 모으려고 그랬어. 호롱불을 끄라고 한 것도 그 기름값으로 너한테 옷을 사주고 싶었어. 원래는 더 모으고 싶었는데 시간이 없구나. 이 돈으로 고모네에서 지내거라. 결혼할 때까지는 충분할 거야. 아저씨 생각은 하지 마라. 아저씨는 나쁜 사람이었으니까 부디 건강하게 자라다오. 그리고 행복해라. 아저씨는 내가 웃는 모습이 제일 좋았어. 우리 보기 같아서 미안하다. 끝까지 차가운 아저씨여서. 하지만 알아다오. 너는 이 아저씨가 마지막으로 사랑한 딸이었다는 것을. 아저씨가 다니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아저씨, 편지를 가슴에 꼭 안고 다니는 울었습니다. 다니는 편지를 다시 또 읽었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 읽을 때마다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올해를 못 넘긴다고 했지. 내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사랑한 딸. 그제야 모든 게 이해되었습니다. 아저씨가 왜 밤마다 기침을 참으셨는지, 왜 항상 방문을 닫고 혼자 계셨는지, 왜 밥을 적게 주셨는지, 왜 호롱불을 끄라고 하셨는지, 왜 차갑게 대하셨는지, 날 미워하게 만들려고, 덜 슬프라고. 바보, 바보 아저씨. 다니는 보따리를 다시 쌌습니다. 그때 멀리서 연기가 보였습니다. 마을 쪽에서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불길한 예감에 다니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설마 다니는 보따리를 버리고 마을로 뛰었습니다. 있는 힘껏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마을은 난리였습니다. 박덕배 집에 불이 났어. 안에 사람이 있대. 누가 불을 질렀대. 다니는 미친 듯이 달렸습니다. 아저씨, 집은 이미 불길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다나, 거기 가면 안 돼. 마을 사람들이 막았지만 다니는 뿌리쳤습니다. 나요. 아저씨가 안에 계셔요. 다니는 불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다나. 사람들의 외침이 뒤에서 들렸지만 다니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연기가 자욱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저씨, 어디 계세요? 케어, 케어? 방 안에서 기침 소리가 들렸습니다. 방문을 열자 덕배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아저씨, 다나, 왜 돌아왔어? 위험해. 덕배는 피를 토하며 신음했습니다. 싫어요. 아저씨 두고 못 가요. 다니는 작은 몸으로 덕배를 끌었습니다. 다나, 편지, 못 봤어? 봤어요. 그래서 온 거예요. 미련한 것. 죽으면 어쩌려고. 같이 살 거예요. 아저씨 없으면 저도 못 살아요. 다니는 울면서 덕배를 끌었습니다. 하지만 어린아이의 힘으로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내가 돕겠네. 칠성이가 뛰어들어왔습니다. 모두들 도와라. 마을 사람들이 우르르 달려들었습니다. 어서 꺼내. 사람들이 함께 덕배를 끌어냈습니다. 다니도 함께 밖으로 나왔습니다. 밖에서는 삼촌이 황급히 도망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 자식이 불을 질렀어. 잡아라. 마을 사람들이 삼촌을 붙잡았습니다.